그 순간 해민서의 작은 방 안에 날카로운 긴장이 흘렀지요.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이열의 눈동자가 은조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를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함이 서려 있었지요. 은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지금 이 순간 한마디만 잘못해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답니다. 이열이 한 발짝 다가섰지요. 그의 도포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허리춤에 찬 옥패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답니다. 내가 길동이냐? 그 물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지요. 은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대답해야 했지요. 하지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오나 이 위태로운 순간이 어찌하여 찾아왔는지 모든 것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날 밤 야심한 시각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해민서 앞마당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지요. 달빛 아래 드러난 세 개의 그림자. 은조와 이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임재희까지. 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 속에서 오직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지요. 임재희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장난기와 함께 날카로운 관찰이 어려 있었지요. 비단 도포를 걸친 그의 모습은 한눈에 보아도 명문가 자제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허나 그 고운 외양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은조는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었지요. 당황했네. 재밌게. 임재희가 느릿느릿 말을 꺼냈답니다. 그의 시선이 은조와 이열 사이를 오갔지요. 마치 구경거리를 발견한 아이처럼 그의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은조의 등에 식은땀이 배어났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야심한 밤에 남녀가 단둘이. 더구나 상대는 이 나라의 대군이시니 소문이라도 나면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지요. 이열의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그의 턱선이 날카롭게 서고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대군으로서 위험을 세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저 사내는 누구냐? 이열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질문은 은조에게 향한 것이었답니다. 내가 먼저 밝혀야지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은조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임재희. 간신 임사영의 차남. 그녀의 정혼자가 될 뻔했던 자. 아니, 어쩌면 여전히 그녀를 노리고 있는 자.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지요. 그때 임재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내가 누굴까요? 그 물음이 밤 공기 속에 던져졌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묻어 있었지요. 은조의 손이 주먹 쥐어졌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이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답니다. 낯선 사내가 자신에게 수수께끼를 내다니. 대군의 체면이 구겨지는 듯한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더욱 서늘해졌지요. 임재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을 즐기는 듯 그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지요. 그는 천천히 은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답니다. 딱 보니 미래 중인 것 같은데. 때마침 끼어든 꾼이 등장해버렸네. 은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미래라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섣불리 변명했다가는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 사내도 알아. 임재희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답니다. 그의 눈빛이 은조를 꿰뚫듯 바라보았지요. 내가 칠순 노인에게 시집 가는 거. 그 순간 이열의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칠순 노인? 시집? 무슨 소리인가? 그의 시선이 은조를 향해 고정되었지요.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이었답니다. 은조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이건 말해선 안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녀가 임승재의 소실로 들어가게 된 사정. 그것은 어머니와 대감마님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정을 대군에게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표정이 자꾸 재밌어지네.
임재희가 킥킥 웃었답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발견한 것처럼 그의 눈이 반짝거렸지요. 저 자식이 알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말과 함께 임재희의 시선이 이열을 향했답니다. 은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요. 안 돼. 안 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아챘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그 바람에 은조의 저고리 자락이 나부꼈고 이열의 도포깃이 펄럭였지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그 순간이 길게 늘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민서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자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햇살이 처마 끝을 타고 흘러내려 마당을 밝혔답니다. 기침소리, 신음소리, 아이 울음소리가 뒤섞여 해민서 특유의 소란을 만들어냈지요. 은조는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살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일이 떠나지 않았지요. 임재희가 대체 무슨 속셈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열은 대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조야. 전백의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답니다. 은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전백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답니다. 어제 밤에 웬 도령들이 왔다 갔다더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은조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었다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요. 그때였답니다. 해민서 문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춰 섰지요. 가마 옆에는 꽃심이가 서 있었고 고지어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답니다. 신혜림이었지요. 해림의 차림새는 화사했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해민서의 어수선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복잡한 빛이 서려 있었답니다. 은조 아씨. 해림이 은조를 불렀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답니다. 은조는 의아한 눈빛으로 해림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은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해림의 물음에 은조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 사람은 해민서 뒤편의 작은 마당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담장 너머로 대추나무 가지가 뻗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저번에 저자거리에서 아씨를 뵀지요. 해림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답니다. 은조의 눈이 살짝 커졌지요. 저자거리. 그때 해림과 마주친 적이 있었던가요? 그날 아씨 곁에 계시던 분. 혹시 도월대군 마마가 맞으신지요? 은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해림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은조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에요. 저는 그저 해민서 의녀일 뿐인데 대군 마마와 무슨 인연이 있겠어요. 해림의 눈빛이 은조를 꿰뚫듯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군요. 제가 괜히 오해를 했나 봐요. 하지만 해림의 표정 어딘가에는 여전히 의문이 서려 있었답니다. 은조는 그 눈빛을 애써 외면했지요. 사실 제가 찾아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해림이 말을 이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지요. 임재희 도령. 그분과 아씨가 아는 사이라 들었어요. 은조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임재희.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요. 해림은 임재희의 정혼자. 그리고 은조는 한때 그 집안의 소실로 들어갈 뻔했던 여인. 이 관계가 해림에게 어떻게 비칠지 은조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분이 아씨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던데. 해림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지요. 질투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그저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은조는 고개를 저었지요. 관심이라뇨? 그런 것 없어요. 저는 곧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돼요. 은조의 대답에 해림의 눈이 살짝 커졌답니다. 시집. 그 말이 해림의 마음속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은조는 알 수 없었지요. 어디로 가시게 되는 건가요? 해림의 물음에 은조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임승재의 소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답니다. 임대감대 큰 도련님께로요. 그 순간 해림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답니다. 임승재. 임재희의 형. 그리고 병약하기로 소문난 자.
해림은 그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식구가 되는 셈이네요. 해림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답니다. 은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식구. 하지만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대추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그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답니다. 두 여인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지요. 각자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품은 채로요. 그날 오후 포도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이열은 종사관 강윤복과 함께 길동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답니다. 탁자 위에는 길동이 남긴 그림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최근 도적질 당한 물품 목록이 놓여 있었지요. 이번에도 탐관 오리의 곡간이었습니다. 강윤복이 보고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요. 길동을 잡으려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번번이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이열의 눈빛이 그림들 위를 훑었답니다. 쌀, 비단, 약재. 길동이 훔친 물건들의 목록이었지요. 하나같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답니다. 길동의 몸놀림이 워낙 날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백성들 사이에서 의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 제보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강윤복의 설명에 이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그때 대추가 급히 들어왔지요. 마마, 대비마마께서 입고라라 하십니다. 이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답니다. 어마마마. 그분과의 만남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알겠다. 곧 가마. 이열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하지만 그가 포도청을 나서려는 순간 강윤복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답니다. 마마 혹시 저번에 해민서에서 배웠던 그 의녀 말입니다. 이열의 발걸음이 멈췄지요. 그의 등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 의녀가 어쨌느냐? 그냥 요즘 해민서 주변에 수상한 자들이 얼쩡거린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혹시 그 의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이열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지요. 수상한 자들이라. 누구냐?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임대감 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임대감. 임사형.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열의 눈빛이 한층 서늘해졌답니다. 간신 임사형. 그자가 왜 해민서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일까요? 계속 살펴보거라.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네, 마마. 이열은 포도청을 나섰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해민서에 가 있었지요. 은조. 그 여인이 자꾸 마음에 걸렸답니다. 궁궐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이열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저작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호객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이열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답니다. 은조가 칠순 노인에게 시집을 간다고 했지요. 임승재의 소실로 들어간다는 뜻이었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저 몇 번 마주친 것뿐인 여인인데 그녀의 아니가 이토록 신경 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열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지요. 대비마마가 부르셨으니 그 뜻을 먼저 알아야 했답니다. 궁궐의 문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높은 담장과 기와지붕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은 권력의 암투를 이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대비전은 고요했지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단 장막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답니다. 대비 김정란은 보류 위에 앉아 이열을 맞이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와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빛이 어려 있었지요. 이열은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답니다. 대비마마 문 안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지요. 고개를 들거라. 대비의 명에 이열은 고개를 들었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어머니와 아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답니다. 내가 대사관을 처벌하는데 일조했다 들었느니라. 대비의 목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지요. 그 말에 이열의 눈이 살짝 좁아졌답니다. 벌써 소문이 돌았군요.
궁중에서는 비밀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탐관 오리를 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이열이 담담하게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대비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요. 당연한 일이라. 허나 그 대사관이 내 혼담이 오가던 가문이었느니라. 그것을 모르고 한 일이더냐? 이열의 턱이 굳어졌답니다. 알고 있었지요. 대사관의 여식과의 혼담. 그것이 어마마마의 뜻이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래서 탐관 오리를 봐주어야 한단 말인가요? 탐욕이 심한 자를 장인으로 두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이열의 대답에 대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탐욕이 심한 자라. 그래서 그 문건을 전하께 올렸느냐? 어미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이열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요. 그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웠답니다. 대비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녀의 비단 치마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였답니다. 대비는 이열 앞으로 다가왔고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언제까지 이리 망족 노릇을 할 작정이더냐? 세상이 내 총명함을 모르게 하라 일렀거늘 내가 이리 나서면 어쩌자는 것이냐? 이열의 손이 주먹 쥐어졌답니다. 어마마마의 말씀. 눈에 띄지 말라.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요. 하지만 이열은 더 이상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어마마마. 저는 닥쳐라. 대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지요. 이열의 입이 다물어졌답니다. 대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내가 죽으면 내가 어찌 살란 말이더냐. 내 형에게 밟혀 죽은 내 친모처럼 나도 그리 죽으란 말이더냐. 그 말에 이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답니다. 친모. 폐비가 되어 쫓겨났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그 여인. 이열은 그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지요. 어마마마. 더 듣고 싶지 않느니라. 물러가거라. 대비가 고개를 돌렸답니다. 이열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요. 하지만 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예를 올리고 대비전을 나섰지요. 회랑을 걷는 이열의 발걸음은 무거웠답니다. 어마마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내가 죽으면 내가 어찌 살란 말이더냐.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과 사랑을 이열은 모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었지요. 탐관 오리가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것이 이열의 본심이었지요. 마마. 대추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답니다. 이열은 고개를 들었지요. 대추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열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다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공허한지 대추도 알고 있었지요. 해민서로 가자. 이열의 말에 대추가 눈을 깜빡였답니다. 해민서요? 지금이요? 이열은 대답 대신 발걸음을 옮겼지요. 왜 그곳으로 가고 싶은지 그 자신도 잘 모르겠었답니다. 다만 그곳에 가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았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녀를 보고 싶었답니다. 은조를요. 해민서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그 빛이 해민서의 기와 지붕 위에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이열은 가마에서 내려 조용히 해민서 안으로 들어섰지요. 하지만 그가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은조가 없었지요. 전백이 다가와 예를 올렸답니다. 은조 아씨는 조금 전에 왕진을 나가셨습니다. 곧 돌아오실 텐데요. 이열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민서 안을 둘러보았지요.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곳이었지요. 이열은 해민서 뒤편의 작은 마당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담장 너머로 석양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마당 한켠에 심어진 국화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이열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어마마마의 경고, 임사영의 움직임, 그리고 은조. 그때였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이열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누군가 해민서 뒤편 골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은여.
확실히 수상하다 하지 않았느냐? 낯선 목소리였답니다. 이열의 귀가 쫑긋 세워졌지요. 길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답니다. 이열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길동.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의 온 신경이 곤두섰답니다. 증거가 없어도 좋아. 대감마님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셨으니 일단 잡아오거라. 나중에 죄목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이열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대감마님. 임사영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지요. 그자가 왜 은조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 움직이면 됩니까? 오늘 밤. 그 여인이 해민서를 나서는 것을 확인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네, 알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이열은 담장 뒤에 숨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은조가 위험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답니다. 임사영이 왜 은조를 노리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오늘 밤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답니다. 이열은 조용히 담장에서 물러났지요. 그리고 대추를 불렀답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대추의 눈이 커졌답니다. 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열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의 눈빛만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알리지 말고 움직여라. 내가 나서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대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마마.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문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열은 해민서를 떠났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은조. 그 여인이 무사하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밤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 고요 속에 폭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열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은조는 왕진을 마치고 해민서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달빛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고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답니다. 은조는 약상자를 들고 천천히 걸었지요. 피곤한 하루였답니다. 환자가 많았고 약재는 모자랐지요. 하지만 그래도 보람있는 일이었답니다. 은조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열. 대군 마마. 그분이 자꾸 신경 쓰였답니다. 어젯밤 그분이 했던 말. 은혜아는 산에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리고 수작을 걸겠다고 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대군이 왜 자신 같은 미천한 의녀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은조는 고개를 저었지요.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은조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1명, 2명, 3명. 은조를 에워싸듯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은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누구시오? 은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답니다. 그림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것이 들려 있었지요. 도망쳐야 한다. 은조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쳤답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그들이 있었답니다. 홍은여.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 중 하나가 말했지요. 은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요. 이건 계획된 일이었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것이오? 은조가 물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도망칠 방법, 싸울 방법,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지요. 그건 알 필요 없다. 대감마님께서 부르신다. 순순히 따라와라. 대감마님. 임사형.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은조의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임사형이 왜 자신을 찾는 것일까요? 혹시 길동으로서의 정체가 들킨 것일까요? 그 순간 은조의 몸이 움직였지요. 약상자를 휘둘러 가장 가까이 있던 자를 밀쳐내고 좁은 틈을 파고들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골목길이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은조는 그 어둠을 향해 뛰었지요.
잡아라. 뒤에서 고함이 울렸답니다. 발자국 소리가 뒤를 쫓아왔지요. 은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막다른 골목이 나타났답니다. 앞이 막혀 있었지요. 은조는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담장이 높았지만 넘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녀는 담장을 향해 뛰어올랐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요. 은조는 바닥에 넘어졌답니다. 고통이 몸을 훑고 지나갔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림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끝났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하지만 그때였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그 그림자는 빠르게 움직였답니다. 칼날이 번득이고 비명소리가 울렸지요. 은조를 잡으려던 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답니다. 은조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비치고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답니다. 이열이었지요. 대군 마마. 은조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답니다. 이열은 마지막 적을 쓰러뜨리고 은조를 향해 돌아섰지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숨이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괜찮으냐? 그의 물음에 은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지요. 이열이 은조에게 다가왔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지요. 그의 손이 따뜻했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자. 이열이 말했지요. 은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달렸지요.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그들의 뒤를 따라왔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두 사람은 한 패가 앞에 멈춰 섰답니다. 숨을 돌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은조가 물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이열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답니다.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은조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열의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때 이열이 한 발짝 다가섰지요. 내게 물을 것이 있다. 은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이열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길동이냐? 그 물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지요. 은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대답해야 했지요. 하지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답니다. 은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그 사이로 달빛이 비쳤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지요. 은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만약 제가 길동이라면 대군 마마께서는 저를 잡으시겠어요? 그 물음에 이열이 멈칫했지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답니다. 잡아야 했지요. 길동은 도적이었으니까요. 조선의 법도를 어기고 훔치는 자. 그를 잡는 것이 대군의 본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지요. 눈앞에 있는 이 여인. 백성을 위해 도적질을 하는 이 여인. 그녀를 잡아 벌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정의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열이 입을 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횃불빛이 보였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은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답니다. 추격자들이었지요. 임사영이 보낸 자들이 더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가야 해. 이열이 은조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었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성 밖 작은 초가에 몸을 숨겼지요.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겨우 도착한 곳이었답니다. 초가는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었지요. 은조는 한쪽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했답니다. 이열이 물었던 질문. 내가 길동이냐? 그 물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열은 창가에 서서 밖을 살피고 있었답니다. 달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었지요.
언제나 당당하고 위엄있던 대군의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지금 그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지요. 대군 마마. 은조가 조심스럽게 불렀답니다. 이열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아까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은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답니다. 이열은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내가 아까 말했지. 앞으로도 내 범위에만 있으라고. 은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 말은 내가 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널 잡지 않겠다는 뜻이다. 은조의 눈이 커졌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녀는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가 조선의 근간을 어지럽힌다면 그때는 널 잡을 것이다. 이열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는 은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행동해라.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알겠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은조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지요. 대군 마마는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답니다. 고마워요. 은조가 조용히 말했지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이열은 고개를 저었지요. 고마워할 일 아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말에 은조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지요. 도적과 대군. 잡아야 할 자와 잡혀야 할 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두 사람의 남녀였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달이 다시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 빛이 초가 안으로 스며들었답니다. 은조는 눈을 감았지요.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임사영이 왜 은조를 노리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은조의 정체가 언제 들킬지도 알 수 없었지요. 폭풍전야의 고요.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임사영의 음모가 드러나고 이열과 은조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사람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질지도 모르지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